자,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인지는 아주 자세히 말은 안 했는데 생각해보면 지기현 판사가 내란숙의 1심 재판 때 네. 윤석열 계엄 12월 1일 결심했다고 했어요. 계엄을 무척 우발적인 사고처럼 만들어버렸는데 그 판결 영상 다시 한번 봅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가 무리한 탄핵소추 시도, 일방적인 예산안 삭감 시도 등 대통령과 정부의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적어도 2024년 12월 1일 무렵에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사는 약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제압하여 장기 독재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내외적 여건을 조성하고 또 그게 여의치 않게 되자 궁지에 몰려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계엄을 내란 특검에서는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획했다고 했었는데 근데 지기현은 그런 증거가 없다. 그래서 이틀 전이라고 해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진짜. 적어도 1년 전부터 수많은 계엄과 관련된 미팅과 정황들이 있고 심지어 당선된 그 해 2022년 11월 말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찬에서 윤석열이 비상대권 얘기를 꺼내요. 그 영상 다시 한번 봅시다. 본인이 비상대권이 있다. 본인이 싹 쓸어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 저 얘기를 당선되는 해 했다고요. 네. 근데 무슨 이틀 전에 했다는 거예요? 지기현 판사 진짜. 큰 틀에서 훨씬 더 중요한 뉴스가 미군의 독일 철수예요. 트럼프가 독일에서 미군 철수한다고 했죠. 네, 주동 미군 약 5천 명 철수를 12개월 내에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이런 거 물어보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답을 하거든요. 영상 잠깐 봅시다. Why is the U.S. removing troops from Germany? We're going to cut way down, and we're cutting a lot further than 5,000. Thank you very much. 자, 요거 잠깐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빨리 해설하고 마무리합시다. 네. 서방에서 가장 친미 국가가 어딘 것 같아요? 영국? 뭐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잖아요. 네. 같은 언어니까. 독일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나라가 그럼 어디냐? 구소련입니다. 네. 2,700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중 1,500만 명이 민간인이고. 나치 슬라브 말살 정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점령지 주민들을 다 학살해 버렸어요. 2,700만 명이면 당시 우리나라 인구수입니다. 웬만한 나라 하나가 멸망한 수준으로 학살했기 때문에 당시 러시아인들의 나치 독일에 대한 네. 징후는 엄청났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베를린에 가장 먼저 도착한 연합군이 소련군이에요. 그때는 이제 소련 미국과 연합군이었으니까. 아이젠하워는 오히려 미군 진격을 엘베강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베를린 작전에서만 소련군이 35만 명이 또 죽어요. 당연히 소련은 베를린을 자기 거라고 생각했었겠죠. 네. 실제로 전후에는 미국이 서독, 동독을 소련이 차지했는데 그러다가 1948년에 소련이 베를린 봉쇄를 시작합니다. 베를린 봉쇄라고 알려진 작전을. 네. 이건 왜 그랬냐면 미국이 이제 그 독일 재건을 위해서 마르크 새로운 화폐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소련은 서베를린과 서독을 잇는 모든 도로, 철도, 수로, 전기, 상수도 다 차단해버려요. 봉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련은 독일이 재건되는 게 싫거든요. 당연하잖아요. 자기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다가 이들이 다시 힘을 가지게 되는 게 두렵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들 입장에서 당연하죠. 그래서 이참에 베를린 전체를 먹어야 되겠다. 이때 미국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베를린 공수작전이라는 걸 펼칩니다. 그래서 비행기로 매일 수천 톤의 물자를
통지문이라고 해서 네. 여기 보시면 국회의원 홍익표, 경기도 이재명 지사, 네.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 김한신 귀측에 성의 있는 제안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그 약품을 경기도에서 지원을 한 거예요. 이때 인도적 지원이니까 가능하잖아요. 유엔 제도도 그렇지. 아니고. 근데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자재 약품 사용과 의료기구 사용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경위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북보건성의 위임에 따라서 이제 그 평양 의대에서 공문이 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방북 초청장이잖아요. 그런 일종의. 셈인데. 초청 전 단계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쌍방울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할 필요가 없었다. 여러 루트로 경기도 입장에서 했던 거죠. 근데 굳이 쌍방울에 의존해 가지고 막 무리해 가지고 막 돈을 보내라고 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성사된 것은 이 김한신 대표를 통해서 성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김한신 대표 경기도의 인도적 지원 사업 중에 하나를 김한신 대표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그때 좋았을 때는 그 쌍방하고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었고 쌍방을 나설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네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분위기 전체가 나가리가 됐는데 쌍방울이 나서든 안 되든 될 일이 아니었던 것이고 그다음부터 별 일이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800만 달러를 줬는데 마지막에 검찰 기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아니 그 돈을 줬는데 왜 방북이 성사가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렇게 돼요. 100억을 1년 동안 줬는데 100억을 줬는데 이건 뭡니까? 북 입장에서는 공작한 거잖아요. 돈이 필요해서. 자, 이것도 좀 보는 게 검찰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겠죠. 통일부에서 저도 자료를 받은 건데 통일부에서 그 북한에서 이제 보건성에 온 통지문을 보고 이렇게 다 준비가 다 돼 있고 실제 남북 관계에 대한 초청을 받은 사실이 입증됐는데 김한신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했는데 이 내용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한 거죠.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한 것이 여기에서 드러난 겁니다. 아니 그래- 이게 네. 정식으로 저 국회의원이나 또는 경기도지사 단체장이나 정식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려고 그렇죠. 하지 네, 네. 무슨 기업한테 뒷돈 주고 그걸 하려고 그래요. 말도 안 실제로 되는 지금 소리지. 국회의원 홍익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경기도지사랑 같이 네. 조정하는데 2018년에 홍익표 의원이 김한신 대표랑 가깝습니다. 그리고 김한신 대표랑 방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하.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냐고. 아 물어보니까. 홍익표 지금 수석이 네. 실제로 김한신 대표와 방북을 몇 번을 했어요. 어. 그러니까 김한신 대표가 방북에 있어서는 쌍방울을 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네. 김한신을 자기가 통하면 가장 훨씬 잘하는 빠른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은 스타일이 그렇지. 그렇게 가깝기 때문에. 그렇지. 통해도 김한실을 통하지. 네. 무슨 이란에서는 미사일 2방 쐈더니 미국 배가 물러갔다고 하고 미국에서 그런 일이 없다는 누가 만든 얘기입니까 이거? 어떻게 아십니까 이수 교수님? 뭐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요. 지금 뭐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자유 프로젝트 네. 하면서 완전히 빼주겠다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뺀다는 거야 자기?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거기서 할 수 있으면 진작에 했지 이때까지. 네. 그러니까 지금 아무 뭐 계획도 없습니다. 네, 완전히 통제 계획도 없고 한 상태에서 이란이 뭐 얼마든지 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미국 군함에서 그 도발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간을 본 거 아닐까? 실제로 갔는데 네, 그렇습니다. 맞추지는 않고 일부러 안 맞췄다고 봅니다. 일부러 아. 예, 그럴 가능성이 경고 사격. 크고요.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없던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미국은 있네요. 피해가 없다 그러고 이란은 피격했다 그러고 양쪽에 뭐 이제 명분이 아마 그런 선에서 절반씩 맞는 해결된 말 것 하는 거 같고. 아니에요? 예. 피격을 이렇게 실제 맞춘 건 아니고 근처로 쏜 것이고 그러니까 군함 입장에서는 우리는 안 맞았어 하지만 그 발사한 건 맞고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런 게 정확한 것 같고요. 어. 그러면서도 이제 한국 선박 피해까지 되니까 말이 프로젝트 프리덤 자유항행이지만 오히려 이 작전으로 이게 고통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위험 수도가 높아지니까 어떤 배도 피격 가능성이 있는 배를 미국의 군함의 호위에 지나가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거는 미국 그야말로 군함부터 피격될 것 예, 같은데. 성공 가능성은 별로 없는 그야말로 이제 서방을 우리가 보호해 준다는 명분 그 이상은 아니. 그 홍익표 수석 통해가 정무수석 통해서 특검 확인해야 되는데 시기와 절차는 당에서 수기해 달라. 네, 네. 요 메시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긴 하는데 시기는 좀 미루자 이런 뜻 아닌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뭐 시기와 절차를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시기는 지방선거 이전이냐 이후냐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럼 그 시기의 문제는 이유가 지방선거 이후로 보여야 지방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달이에요. 이제 절차라고 했을 경우에는
특검법을 발의한 분들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이제 법안 소위, 법사위의 법안 소위, 법사위를 거치고 본회의 거치고 또 의원총회가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민주당 안에서의 절차적 과정을 좀 더 거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라 그런 뜻으로 읽혀진 지선 이후로.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선 이제 사실상 본 게임 들어갔잖아요. 네네. 대진표도 다 나왔고 29일인가에 그 사전 투표 있고 그럼 이번 달 3주 후에요. 그럼 진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슨 국회가 돌아가기도 어렵고. 예. 근데 또 그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원구성이 있거든요. 여야 협상을 해야 되는데 원구성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 배분의 문제하고 그렇죠. 의원들의 상임위원회를 어디로 갈 거냐 이 부분인데 보통 그러면 6월 한 달을 넘기더라고요. 한 달 안에 해결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그 전에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제가 원내 수석할 때 좀 신속하게 그래도 했는데 이번에 원구성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저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6월이 공전될 가능성이 크죠. 정청래 대표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네. 상임위 우리가 그냥 다 해버리겠다고도 말을 한 적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뭐 그 배려하는 척. 그래도 이제 협상하는 6월 이제 의장이 이제 시간을. 다음 주에 뽑히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다음 주 의장되고 그러면 5월 30일까지가 이제 국회의원 임기가 되니까 6월에 새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쪽도 이제 원내대표를 뽑아서 서로 협상에 들어가거든요. 협상에 들어가는데 아마 협상은 잘 안 될 거란 말이죠. 안 되겠죠. 그 이후에 결단을 할 시기를 언제 또 거기도 시기와 절차를 또 봐야 될 겁니다. 정청래 대표 스타일상으로는 그 오래 기다리지 않고 그냥 몇 마디 하고 나서 바로 결정해 버릴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그게 원구성은 당대표도 당대표지만 원내대표. 원내 사안이거든요. 원내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또 파트너가 또 정해지지 않습니까? 의장도 새 의장에 새 네. 원내대표가 또 해야 되네. 그러면은 6월은 지나갈 수도 있겠네요. 6월이 지나갈 가능성도 크죠. 그럼 6월에 특검이- 보통 본회의가 안 열렸던 것 같아요.